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무의미의 축제 읽기 1탄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어머니하고 알랭 그리고 배꼽에 관한 얘기를 쭉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어머니 알랭 배꼽에 관한 얘기를 계속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예요. 아마 샤를과 알랭이 말하는 부분인데 천사들에 관련된 편입니다. 거기서 샤를하고 알랭이 둘이서 천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배꼽이 있니 없니 하면서 천사에 관한 정의를 내리잖아요. 6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알랭이 말했다. 천사에게 배꼽이 있을까? 왜? 천사에게 성이 없다면 여자 배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잖아.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배꼽이 없어. 그래, 배꼽이 없지. 그렇지. 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제가 무의미의 축제를 찍기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라는 영상을 올려놨을 때 거기에서 무의미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없음의 나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성질이 없습니다. 악은 선의 성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 없는 것들을 나누어 갖는 것들이에요.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려면 선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악이 필요하죠. 기호학적으로 말하면.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악마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가지고 이 부분을 만약에 설명해 보면 나는 천사를 악마의 성질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이 책 64페이지에 알랭과 샤르는 천사의 정의를 뭐로 내리냐면 배꼽이 없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천사는 배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배꼽이 없음이라고 하는 게 무의미라고 했으니까 제가 배꼽은 무의미라고 했고 그럼 반대로 천사는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위에 보면은 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야할 거다. 또 배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뭐 선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정의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의에서 배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이 없음. 그러면 모두 없어져 버리죠? 선도 없어져 버리죠. 악을 제거해 버리면 선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의 내릴 수 없어요. 행복을 빼버리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꼽 없음이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의미를 없애버리면 천사라고 하는 그 의미도 제거가 되는 거죠.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죠, 이 말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읽었냐면 배꼽이 없다? 무의미가 사라지면 천사, 그 의미조차도 없어지는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천사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 당연히 위에 있다가 추락하겠지. 그래서 천사의 추락이라고 하는 장도 나오잖아요. 천사의 추락도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76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벽에 걸린 사진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순간이면 잘 그러듯이 그는 벽에 걸린 사진으로 눈길을 돌렸다. 여기서 그는 알랭이에요. 그의 원룸 아파트에는 아무 사진도 없었다. 그 사진만 빼고는 한 젊은 여인의 얼굴, 그의 어머니. 알랭은 집에 원룸에 사진이 딱 한 장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이 그의 어머니 사진이래.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죠. 77페이지, 그거 기억하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하고의 대화 중에서 알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그분은 어디 살아요? 그분은 엄마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의 대답은 아마 아메리카일 거야. 아마라니요. 주소를 모르거든. 아빠한테 주소를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의무도 없어. 자, 여기 아빠와 알랭의 대화예요. 전 여기도 아마라고 하는 부사가 대단히 재밌었는데 다시 한번. 그분 어디 살아요? 아빠, 엄마 어디 살아요? 아빠가 아마 아메리카일걸? 아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아들이 묻습니다. 저는 엄마는 무의미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상징계에 속해 살기 싫어하고 상징계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그러면 아빠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의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당연성이죠. 고정성이고 확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라고 하는 거, 책임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실 세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의무와 책임. 아빠는 철저하게 의미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무의미의 세계에 속해 있는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이건 단순히 주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밀란 쿤데라가 아마 아메리카일걸? 이런 얘기는 나는 그 무의미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전혀 몰라서 너한테 해줄 말이 없어.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졸라대니 내가 말해주지. 네 엄마는 말이야. 내가 태어나는 걸 전혀 원치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도 가만히 잘 보세요.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둘이서 자녀를 갖는 거 아주 당연한 일들이에요. 자녀를 교육시키고 돌봐주고 이러는 거, 그리고 엄마가 항상 옆에 있어주는 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지금 앞에서 제가 모든 드린 말씀들은 전부 당위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빠는 당위성의 세계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부인인데 아기를 안 갖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이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 의미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버지. 다음에 무의미의 세계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 어머니라고 저는 읽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죠. 내 엄마는 내가 태어나는 걸 전혀 원치 않았어.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저 안락 의자에 몸을 파묻고 아주 편안해하는 거를 내 엄마는 전혀 원하지 않았다고. 널 원하지 않았어. 이제 알겠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극명하게 대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의 그 의미의 세계와 엄마가 대표하고 있는 무의미의 세계. 그러니까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엄마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뻔하지, 여러분 다. 아, 이거 엄마 너무한데? 왜 엄마가 이따구로 살아? 이럴 거야. 근데 그걸 의미와 무의미로 읽는다면 좀 더 관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